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자, 이제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 예. 네, 아까 얘기를 듣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그리고 손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행한 그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이 악법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33조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짜 사장에게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 교섭권이 악법이라고요? 엉터리라 말도 안 된다고요? 도대체가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습니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에 위반됩니까? 법을 모르시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 50시간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 늘려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살리겠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는 주 43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HMC라고 하는 오히려 기술력에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 짚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 네, 답변할 시간 없습니다. 권영국 후보께서 시간을 양도하지 않으시면 김문수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음 토론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생깁니다. 네, 네, 계속 제가 먼저 하시죠. 네, 이준석 네, 후보.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일리 핫해진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사실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지언 승수 효과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델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깝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인데 그 나라들이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복지 과잉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델이 동작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서로 처음에는 외상 취소 이런 거였지만은 돈을 갚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라면요,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온대 정육점에다가 소고기 결제하고 그다음에 과일 가게 과일 결제하고 그럼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은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두 분의 경기도지사가 계시지만요.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성장세가 높고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재정 상황이 좋은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제 이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문수 후보님 10초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열심히 뛰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데를 만들고 또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돌린다.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성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지역 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궁금하거든요. 10초 그거는 뭐 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도 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 돌봄,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냥 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굉장히 도덕적 해이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 네, 그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1,300만 명의 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커녕 최저임금도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노조도 만들기 힘들고 해고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권영국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이거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답변 주시죠. 앞으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일 텐데 저는 우리 경제력 수준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고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경제력 수준을 좀 더 올려서 그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이 쓰여야 할 그 여러 투자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밀어붙였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다 낮추고 이 부담들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세 때 안타깝게도 민주당도 국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 관세, 전쟁 이런 상황에서 확대 재정이 필요할 텐데 부자 감세를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복구하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도 총량 시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